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벌써 12년째가 되었네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아요. 저희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간 연애를 했고 그렇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긴 뒤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결혼 당시에는 참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특히 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고마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 덕분에 저는 신랑과 상의 끝에 혼수만 준비하기로 했고 전세나 매매를 위한 대출 없이 결혼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걱정도 덜했고 마음도 한결 가벼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큰 고민 없이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의 연봉이면 제가 일을 쉬는 몇 년 동안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겠다는 계산이 있었고 그 틈에 아이를 키우며 저는 잠시 전업으로 머물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 다시 일터로 복귀하자는 계획도 세워두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들은 한마디는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에게 그 신혼집의 집값을 상환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 아무 말 없이 집을 해준다고 하셔서 고마운 마음으로 혼수며 결혼 준비까지 다 마쳤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남편 입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고 시부모님이 무슨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한 맥락도 몰라서 어안이 벙벙했지만 남편은 이미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더군요. 솔직히 말해 그날 이후로 제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집값을 시부모님께 상환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사기 결혼을 당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화가 났고 그 자리에서 정말 크게 싸웠어요. 아니,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결혼 전에 미리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의 감정만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닌 만큼 앞으로의 경제적인 계획이나 현실적인 조건들은 명확히 공유돼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향해 만약 그 얘기를 미리 했다면 제가 자기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식으로 따져 묻더라고요. 순간 그 말이 너무 가시처럼 박혀서 가슴이 욱신거렸어요. 마치 제가 돈만 밝히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도 억울하고 황당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집값을 시부모님께 마치 은행 대출 상환하듯 매달 갚아나가야 한다는 현실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건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이 당당하게 원래 그런 거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였어요. 마치 싫으면 말고 어쩔 건데라는 식의 태도에 가까웠달까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랑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을 이렇게 맡겨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결혼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읽었던 많은 사연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시댁이나 배우자의 부당한 요구에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평생 끌려다닌다는 조언들요. 그 글들을 볼 땐 저런 상황이 나한텐 오겠어? 싶었는데 막상 제 눈앞에서 똑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억울한 걸 잘 참고 넘기는 성격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겠지 하며 기다리는 그런 타입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자마자, 그것도 혼인신고도 하기 전부터 남편과 말 그대로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며칠이고 계속해서 말다툼이 이어졌고 감정이 점점 고조되면서 결국 이혼 얘기까지 오갔어요. 차라리 지금 끝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저의 반응이 예상보다도 더 강경해서였는지 결국 남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의 태도를 지켜봤어요.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라설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버티고 있자 남편은 처음으로 자아비판이란 걸 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그래,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한번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의 성향은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든 자신의 잘못이 뚜렷이 증명되기 전까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회피하거나 밀어붙이는 식으로 버티다가 결국 몰릴 대로 몰려야 비로소 사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말 그대로 끝까지 버티고 나서야 뉘우치는 사람이에요. 다행히 그 버티는 선이 아직은 선을 넘지 않은 정도였기에 저도 참고 살아왔지만 만약 그게 조금만 더 심했다면 아마 지금쯤 저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짜증났던 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집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강조하며 유세를 부리셨다는 점이에요. 저희는 지금까지도 매달 집값을 시세 기준으로 나눠서 꾸준히 상환하고 있고 단순한 감사 차원이 아니라 엄연히 갚고 있는 돈인데도 어머님은 마치 저희 부부에게 집 한 채를 통째로 안겨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나이 드신 분이니까 저 정도는 애교려니 생각하고 흘려들었죠. 하지만 그런 식의 말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마치 저희가 시댁의 시혜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반복되다 보니 참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했지만 부당한 걸 묵묵히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삶이 마치 공짜 혜택에 기대 살아가는 것처럼 왜곡되는 기분이 들어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님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지금 저희는 집값을 매달 시세에 맞춰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어머님이 우리에게 집을 그냥 해주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대출을 받아 현재 사는 이 집을 마련했어도 원금과 이자까지 따져서 계산하면 상황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곤조곤 말씀드렸죠. 오히려 제가 혼수로 해온 물건들, 그리고 출산 후 육아와 가사를 도맡고 맞벌이까지 병행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어머님께서 저한테 내가 뭘 해줬다고 유세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맙다고 하셔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의 표정은 단숨에 얼어붙었어요. 당황하신 눈빛으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그제야 말문이 트이신 듯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말은 청산유수네. 너는 집에서 어른한테 그렇게 따박따박 따지고 들라고 배웠니?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주저하지 않고 딱 잘라 말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 부당한 것에는 눈치 보지 않고 바로 말하는 법, 그건 반드시 배우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 순간 어머님 옆에 앉아있던 아버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시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지금 이 분위기에서 아버님도 뭐라 하고 싶지만 중간에 끼고 싶지 않으신 거겠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하지만 어머님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선을 고정한 채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더 내뱉으셨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대놓고 지적하고 따지는 건 예의가 없는 거야. 요즘 애들 참 무서워. 못된 버릇이네 그건. 내가 너한테 가르칠 게 참 많겠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가르침이라는 게 결국 무조건 참아라. 어른이 말하면 고개 숙여라. 맞든 틀리든 따지지 말라는 그 세대의 방식일 텐데 제가 그런 걸 배우려면 애초에 이런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겠죠.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말 나오면 그때마다 똑 부러지게 대답해야겠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예의를 베풀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어른이라도 잘못하셨으면 젊은 사람에게 사과하셔야 해요. 나이나 계급 같은 걸 앞세워서 아랫사람을 누르려 하시면 결국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저희에게 집을 해주셨다는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매달 시세대로 집값을 상환하고 있는 이상 그건 생색낼 일이 아니라 오히려 미안해하셔야 할 일 아닐까요? 그리고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육아와 가사까지 병행하는 이 상황에서 감사의 말씀 한마디라도 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당연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그날 어머님께 드린 말들은 꽤나 직설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세게 나간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번 터진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동안 누적되어 온 감정들이 있었기에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어휴 참하는 짧은 추임새만 반복하시며 표정을 굳히셨고 결국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 속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조금의 체면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게 오히려 저에겐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남편과의 갈등은 다시 불붙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표정부터 잔뜩 굳은 채 저에게 말을 걸더니 어른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떡하냐. 기분 나쁘게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혀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기분? 세상 살아가는데 기분이 기준이야? 당신 사회생활 안 해봤어? 저는 계속 이어서 따졌어요. 당신 지금 어머니 편들고 싶은 거잖아. 근데 기분 나쁘다는 말로 포장한 거지?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으면 그걸로 얘기를 해. 왜 자꾸 기분 얘기만 해? 팩트는 얘기 안 하고. 그러자 남편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그래도 어른인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라고 말끝을 흐리더군요. 저는 거기서 또 폭발했죠. 그래도? 당신 그 말 고집 부릴 때마다 쓰는 단골 멘트 아니야? 그놈의 그래도 말고 다른 말은 없냐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저 그래도만 붙여서 버티는 게 무슨 대화야? 그러자 남편은 짜증 섞인 말투로 그만하자 됐다며 대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서 더 말하면 당신 잘못이 나올까봐 그만하자는 거야? 늘 이런 식이야. 감정대로 우기다가 분리하면 입 닫고 끝내버리잖아. 그런 태도가 한 집안의 남편, 한 아이의 아빠가 보여줄 모습이야? 그 순간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는 누르지 못하고 말해버렸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도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분리하면 됐어. 그만하자 하면서 대화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되고 나중에는 따돌림 당하고 놀림거리 되겠지.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아빠부터 지금부터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끝낸 뒤에도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말문이 막혔다는 건 결국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체 뭘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냐, 말이 너무 심하잖아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이성을 붙잡아야 할 정도로 또 한 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듣기 싫은 말은 다 확대 해석으로 들리고 심한 말처럼 느껴지는 거지. 자기한테 불편한 말을 하면 그건 전부 내 탓이야? 그게 당신이 말하는 대화 방식이야? 저는 남편의 말을 자르듯 받아쳤어요.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회피하거나 인신공격으로 분위기 흐려놓는 게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넘어갈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서로 간의 오해도 안 쌓이고 감정 상처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지금처럼 분리하면 입 닫고 듣기 싫으면 발끈하고 끝내고 싶으면 그만하자고 튀는 거. 그건 성인이 아니라 회피형 꼬마애나 하는 짓거리야. 저는 숨도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나도 친구한테는 이렇게까지 안 해. 내가 얼마나 따지고 드는 성격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왜 친구한테는 안 그러는 줄 알아? 친구들은 선이 있잖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감정 조절하면서 사니까. 따지고 들어봐야 나만 피곤하다는 걸 아니까 내가 거리를 두는 거야. 근데 당신은 뭐야? 당신은 내 남편이야. 하루 세 끼 같이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인생을 공유해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거리를 둬? 적당한 거리 두고 살다가 나중에 또 오해 쌓이고 쌓인 감정 감당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 순간도 똑같았죠. 또다시 입 꾹 다물고 벽처럼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마디 더 던졌어요. 왜? 지금 말하면 당신 잘못이 드러날까봐 또 그만하자고 하고 싶은 거야? 왜 분리하면 대화 중단하고 튀려고 해? 그런 식으로 현실 도피하고 도망치듯 살면 당신은 평생 관계 망치면서 살게 돼.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 결국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날 대화는 그렇게 쓸쓸하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달라진 게 하나 있긴 했어요. 남편이 예전처럼 감정에 치우쳐서 대화를 갑자기 끊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때그때 맞서서 자기 의견을 말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물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부딪히는 순간도 많았지만 최소한 튀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흔적은 보였어요. 그게 어디야. 예전 같았으면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초반, 그러니까 딱 2년 정도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의 그 고집,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버릇, 끝까지 내가 맞다는 태도로 밀어붙이는 그 오만함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시작해서 말이 안 통해서 끝나는 대화가 반복되니 저는 매일 머리가 아팠고 제 자존감은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뭐든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 시기를 넘긴 후부터는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고 저도 그런 남편을 조금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고집을 부리는 것 빼고는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일할 때만큼은 진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까요. 세상에 자기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딨어?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생각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더는 못 참고 다 집어치우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싸우기도 하고 입을 닫기도 하고 참고 참다가 결국 터지기도 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예전보단 조금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참았고 얼마나 맞서 싸웠는지를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며 5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을 꼬박꼬박 시부모님께 드려 결국 집값 전액을 완납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는 어느덧 12년이 넘었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린 이유도 바로 이 집값 때문이에요. 결혼 초반부터 아이를 바로 가질 계획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집값 상환이라는 돌발 과제를 떠안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뒤로 밀렸고 저희는 그렇게 자식 낳을 타이밍까지 계산해서 맞벌이 노예처럼 살았죠. 그렇게 5년을 버티며 갚은 집값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집을 해줬다는 식으로 여전히 유세를 부리시더군요. 하지만 그땐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먼저 나서서 반박하지 않아도 됐어요. 신랑이 먼저 입을 열었거든요. 어머님의 반복되는 유세에 남편이 그건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고 그 말은 제가 했던 말과 거의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러니 어머님은 당황했겠죠. 아들이, 그것도 자기 입으로 낳고 길렀다는 아들이 며느리와 같은 말을 꺼내니 어머님은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눈에 보일 만큼 서운해하시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 서운함을 내가 받아내고 참고 넘겼다면 그 감정은 결국 독처럼 쌓여서 나중엔 시댁을 끊는 결과로 이어졌겠죠. 아니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달았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 저는 그런 감정을 쌓기 전에 오해가 생겼을 땐 바로 짚고 넘어가는 게 훨씬 건강한 방법이라고 믿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무런 정 없이 눈치만 보다 크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른들 사이에서 터놓고 이야기하며 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이들에게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주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지금의 어머님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제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하세요. 괜히 불필요한 말했다가 저나 아들한테 반발이라도 사게 되면 그 뒤처리를 어머님 스스로 감당 못하신다는 걸 이제는 아시거든요. 고집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야 여전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서봤자 본인만 점점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분위기 망치고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는 걸 알아버리신 거죠. 고집 한번 잘못 부렸다가 자식들 눈치 보고 며느리한테는 말할 타이밍 놓치고 결국 집안에서 혼자 동떨어지는 경험을 몇 번 하시더니 이젠 아예 불씨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 애쓰시는 모습이에요. 그에 반해 아버님은 뭐랄까 처음부터 저한테 콩깍지가 제대로 씌신 분이에요. 결혼 전부터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은 참 야무지고 참하다고 말씀하셨던 분이라 지금도 저만 보면 그냥 예쁘다고 고맙다고 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 말이 맞지 하며 한 번도 반박하신 적이 없을 정도죠. 그런 아버님 덕에 시댁에서의 관계도 그나마 균형이 맞춰졌다고 생각해요. 결혼한 지 12년이 된 지금 가끔 생각해봐요. 처음 시어머니의 부당한 말씀과 행동들에 제가 그저 어른이니까라는 이유로 바른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억지로 웃고 넘기며 입국 다물고 살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아마 그 시댁이라는 공간 자체를 혐오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처럼 명절이나 주말에 아이들 손잡고 웃으며 시댁을 찾아가고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릴 수 있는 건 그때 제가 입 닫지 않고 맞서 싸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어른인데 참자하고 참고 살았다면요? 시어머니는 아마도 제 입을 영원히 봉쇄된 통로로 여기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뱉으며 살았겠죠. 그리고 저는 그 말들에 하나하나 상처받고 속에서 곪고 골마 터질 때가 되어서야 이제 더는 못 참겠다며 폭발했을 거예요. 그렇게 흔히 사연글에서 보는 것처럼요. 시댁과 한방에 연 끊었습니다. 그런 타이틀의 주인공이 바로 저였을지도 모르죠. 물론 지금도 어머님과 남편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가끔은 어이없기도 하고 한숨 나올 때도 있죠. 그런데 요즘은 그 고집이 살짝 귀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그 고집에 맞춰서 움직여주기도 해요. 그래, 한번 해보라지 뭐 하면서요. 히읗히읗히읗. 물론 그런 고집 속에 아주 가끔은 정말 아주 가끔은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숨어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님 말이 맞았네 싶었던 적도 있긴 했죠. 근데 그건 진짜 극소수예요. 거의 기적 같은 확률로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랄까. 키읔키읔키읔. 누군가에겐 짜증나고 부담스러운 아가씨 엄마 스타일의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의 저에겐 그저 귀엽고 조금은 허당 같고 때로는 웃음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걸 보면 말이죠. 저 참 잘한 거 아닌가요? 누군가는 와, 시집 잘 갔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집 잘 간 게 아니라 내가 시집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말하지 않고 참았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일도 없었겠죠. 시댁과의 연을 끊고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끊고 지냈다면 그 빈틈만큼 아이들이 받아야 할 애정도 사라졌을 테니까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 제 방식이 옳았다고 또 한 번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이 정도면 저 잘 살아가고 있는 거 맞죠? 누군가 시어머니 고집 꺾고 남편 고집까지 눌렀다니 그럼 결국 당신이 제일 고집 센 거 아냐? 라고 묻는다면 네, 맞습니다. 저 고집 셉니다. 아주 제대로 강하게 세요. 키읔키읔키읔. 그 대신 저는 억울하게 안 살아요. 참아가며 병들지 않아요. 필요할 땐 말하고 부당하면 맞서고 관계는 깨지기 전에 관리해요. 그리고 그게 저라는 사람의 방식이에요. 어설프게 참다 터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말해서 바로잡고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 그렇죠.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법 아닐까요?